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 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 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중국 최남단 지역인 하이난성까지 퍼지는 등 중국 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데 불과 9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고 북한에서도 ASF가 이미 발생했을 거란 관측까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ASF 폭풍 전야에 놓인 형국이라 국경 검역 강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입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 농업농촌부는 중국 최남단인 하이난성 6개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146마리의 돼지가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까지 아프리카,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해 8월 중국 북부 랴오닝성의 한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후 9개월도 안 돼 중국 내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로 모두 확산된 겁니다. NH투자증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현재까지 폐사하거나 살처분된 돼지는 95만 마리이며 앞으로 2억 마리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중국의 돼지 사육 마리수도 전년보다 약 20% 감소될 전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1건 발생해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오염된 그 소세지나 만두 그런 식품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소비가 되고 잔반으로 넘어갔다가 잔반을 먹이는 그 농가를 통해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국경 검역을 강화해서 이에 농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은 국경 검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ASF 발생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일제 검사와 검역 탐지견 투입에 최대한 집중하는 한편 동물 검역소 배치 인력도 현재 25명에서 38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다른 감염 요인으로 꼽히는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에 대해선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가급적 일반 사료로 전환하고 올 상반기 중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도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절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 신고 포상금도 10배로 올리고 지급 기준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되는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야생 멧돼지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당 개체가 ASF 확진 판정을 받으면 100만 원의 포상금을, 음성 판정이라면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규정으로는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포상금 10만 원이 지급됐지만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음성인 경우에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또한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연간 포상금 한도액도 기존 6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한 남북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선 농식품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국제 돼지고기 값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이 향후 전 세계 돼지고기 물량을 싹쓸이해갈 거란 전망이 우세해서인데요.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입육이 줄어들게 되면 국내 돈가도 급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명 금겹살 시대가 열리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돈가뿐만 아니라 쇠고기, 닭고기 등 전반적인 축산물 값이 상승할 거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ASF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중국 전역을 휩쓸면서 전 세계 돼지고기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터라 ASF로 부족해진 돈육을 수입으로 채울 가능성이 높아져서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4,850만 톤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하고 수입은 41% 증가한 22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 수입 물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16.2%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국내에선 냉동 삼겹살과 앞다리살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데 중국이 이들 부위의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수입육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수입육 가격 급등이 소비자 물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국내산 가격을 조절해주는 저렴한 수입 돼지고기의 물량이 줄어들면 국내산 돼지고기 값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앞으로 금겹살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2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매점에서 판매된 삼겹살 가격은 100g당 평균 1,947원으로 한 달 전과 1년 전보다 각각 13%와 7%씩 비싸졌습니다. 게다가 외식업체나 HMR과 같은 가공식품의 원료육으로 수입 돼지고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ASF는 돼지고기뿐 아니라 축산물 전체의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소비자들이 질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를 선호하게 될 수도 있고 가격이 비슷한 닭고기로 대체 소비를 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면 소고기와 닭고기의 수입도 축소될 테고 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제 돼지고기 수급과 가격 변동이 국내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ASF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다 중국 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단기간 내 회복될 수도 없는 상황. 이런 현실에선 농가들이 생산성을 높여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을 늘리고 국내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만이 우리 돈육 시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농업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49만 볼트가 흐르는 두 개의 송전탑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300배가 넘는 전자파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바로 옆에 6차선 고속도로까지 뚫리면서 주민들은 이 마을에서 더는 못 살겠다며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현경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한 마을. 마을 입구에는 심상치 않은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습니다. 다 죽을 것 같아요. 저희 양쪽에 고압선 철탑이 2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40년을 살았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건 바로 2개의 송전탑. 지붕 바로 위로 전깃줄이 얼기설기 지나고 있는데 총 49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주민들의 머리 위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송전탑 가까이에 다가가자 거미줄 같은 전깃줄에서 전류가 흐르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날씨가 조금이라도 흐려진다. 그러면 이게 그 타닥타닥 튀는 소리가 연결되듯이 우산 쓰고 가야 되잖아요. 철 기둥이 봉이 붙으면 전기가 찌릿하고 와요. 아프죠. 엄청 아프죠. 그래갖고 확 떼어요 사실. 어른들은 이거를 집어 던지고 본인도 모르게. 왜냐면 아프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송전탑이 마을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16명, 또 지금 현재 살아서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10분. 지금 현재도 그렇게 있습니다.
30여 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그동안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6명. 이쯤 되니 주민들은 암의 원인이 송전탑이 아닐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송전탑 가까이에 나침반을 갖다 대보니 나침반이 송전탑의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정반대인 엉뚱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고압 송전탑에 발생되는 에너지는 이제 극조주파 자기장입니다. 이 극조주파 자기장은 각종 여러 가지 암과 연관들이 논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을에 송전탑이 들어선 건 1970년대. 송전탑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에 무지했던 시절. 주민들은 40여 년 동안 머리 위에 공포와 불안을 이고 살았다고 합니다. 마을 뒷산에는 고속도로 터널 입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 소음과 분진 때문에 주민들의 거주 환경은 더 악화됐지만 한국도로공사 측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을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그 어떤 소음이나 어떤 먼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작업을 들어간다고. 두 개의 송전탑 사이에 낀 것도 모자라 고속도로 터널까지 생긴다는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됐다며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이 동네에서는 못 살겠으니까. 저희가 바라는 게 그냥 저희가 다른 동네 가서 조그맣게 살 수 있게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이주시켜달라고 저희가 말하는 거는 그거지 저희 크게 요구하는 거 없어요. 수십 년째 전자파의 고통을 머리 위에 짊어지고 살아온 마을 주민들. 게다가 고속도로 터널까지 생긴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농민들을 위해 맞춤형 긴급 영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농민들이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벽실을 무료로 공급하고 5월 초쯤에는 피해 농민에게 복구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강원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한 농업 분야 복구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서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농업인에 대하여 현지 맞춤형 긴급 영농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벽시, 농기자재, 일손 및 자금 부족 등 당면한 어려움 해소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5월 초부터 모내기가 시작되는 강원도는 4월 중순부터 벽시 소독과 싹틔우기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동해안 산불로 가장 피해가 많은 고성군의 경우 64곳 농가의 벽시 6,914kg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가 21곳에 벽시 1,810kg을 이미 지원했고 나머지 농가 54곳에는 오대별 육묘 3만 1,000상자를 무상 공급할 예정입니다. 강릉과 속초 피해 농가에도 오대별 육묘 11,500상자를 지원합니다. 또 농식품부는 복구비를 자연재난에 준해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규정에 따르면 재난으로 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는 농민에게 대파대와 농약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파대는 보조금 50%, 융자 30%, 자부담 20%이며 농약대는 보조금 100%입니다. 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는 보조금 35%와 융자 55%, 자부담 10%에 한해 지원합니다. 복구비는 4월 30일 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확정을 거쳐 이르면 5월 첫 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농작업 일손 부족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농기계 조합 25개 반과 지역농협 4개 반이 현재 농기계 수리반을 운영해 무상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 강원, 충북 지역의 농협 직원들이 참여하는 농기계 영농 작업반이 꾸려졌으며 현재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요청하면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축산 농가의 재기도 적극 지원합니다. 산불로 인해 화상, 연기 흡입 등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해서는 지자체 긴급 가축 진료반과 축협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56억 원을 피해 농가에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피해 농민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피해 이전에 지원된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자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계속해서 각 지자체와 농협 등과 함께 추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든 농촌도 농사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도시에서도 이제 막 농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도시 텃밭이 잇따라 개장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국회 안에 여야 의원들과 시민들이 조성한 생생 텃밭이 개장했습니다. 그 현장을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셔츠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두둑의 호미로 작은 구덩이를 파고 채소 모종을 심습니다. 이들은 바로 국회 생생텃밭 모임의 일원인 국회의원들입니다. 23일 국회에서는 도시텃밭 활성화를 위한 생생텃밭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국회 생생텃밭 모임이 주최하고 도시농업포럼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정세균 김형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경기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생생 텃밭이 우리 대한민국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모범적인 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진행된 텃밭 가꾸기 행사에는 시민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국회 안에 마련된 텃밭에 시민들은 상추, 가지, 토마토, 고추 모종 등을 심으며 한 해 농사의 시작을 경험했습니다. 시민들에겐 한년화, 메리골드, 라벤더 등 300포기의 화훼 모종과 샐러리, 삼채, 방풍, 잎당귀 등 1,200여 포기의 채소 모종 등이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시민들은 도시 농업을 경험하면서 우리 농업 농촌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몇 가지 아니지만 간단하게 심으니까 갑자기 농부가 된 것 같고 뭔가 좀 힐링을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아요. 국회에 텃밭이 만들어지고 생생텃밭 모임이 꾸려진 건 지난 2015년. 농촌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 안의 작은 텃밭이 우리 농업과 농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이어지게 하는 촉매가 되길 기대하며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댄 겁니다. 국회 생생텃밭 모임에 속한 여야 의원은 현재 55명. 의원들은 텃밭을 가꾸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 생산적인 국회 문화를 만들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같은 날 경기 안성, 전남 나주, 경남 양산 등에서도 시내 한복판에서 도시 텃밭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민들도 농업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지자체마다 도시 텃밭 조성과 분양에 나선 겁니다. 이달 초에는 서울 주한미국 대사관저에 330제곱미터, 약 100평 규모의 텃밭이 만들어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도시 텃밭을 가꾸는 움직임들이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출발선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민신문사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농민신문사 본사 회의실에서 전국 농학계 대학 학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민신문사 임직원과 12명의 전국 농학계 대학 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농학계 대학 학장들은 농민신문사와 전국 농학계 대학의 협력이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홍보에 농민신문과 NBS 한국농업방송이 적극 앞장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24일까지 약 5주간을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시, 군과 한국환경공단 및 농민들과 함께 수거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농 폐기물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 보상금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4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농약 용기는 개당 100원, 농약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합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광산구 농협 광주유통센터에 광주 전남 상생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점했습니다. 농협 광주유통센터는 기존 50평 규모의 하나로마트 명품관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전환하고 유통단계 축소 등 생산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판매 방식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번 개점을 통해 중소농의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적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오는 9월 27일에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 미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적법화 가능 농가 수와 적법화 추진 계획을 확인하고 미추진 농가를 직접 방문해 미추진 사유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